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시장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랠리가 찾아와 주는 건지 오늘 장 어떻게 보실까요? 진짜 이제 크리스마스 다 와가지고 산타랠리가 네. 올랑말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오늘 오랜만에 또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양시장이 제법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국내 증시가 다소 조금 억울하게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뭐 내년도에 미국이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될 거다라는 우려가 좀 해소가 좀 됐고 PCE 지표 이제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 이제 기대감도 조금 살아났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상승의 이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니문이 끝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 국내 증시가 원래도 좀 어려웠지만 네. 11월 달에 미국 대선 끝나고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이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관세 폭탄에 대한 이제 우려, 이 규제 완화 뭐 이런 기대감은 전혀 반영되질 못하고 악재들만 온통 우리 시장에 이제 반영이 좀 돼버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어렵게 움직이고 있었죠. 거기다가 우리 국내 또 정치적인 이슈까지 같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환율이 지금 1,450원까지 튀어올랐잖아요. 이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무려 17년 만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환율이 조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장 초반에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출발을 했다가 지금 1,451원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지수가 강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제가 이제 왜 허니문이 끝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냐면 미국이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을 합의하는 과정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2029년까지 아예 유예시키거나 아니면 부채 한도 자체를 없애버려라. 이렇게 공화당에 압박 아닌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의견이 약간 좀 무시되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통해서 지금 임시 예산안을 통과를 좀 시켰거든요. 아무래도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는 4년이지만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은 뭐 5선, 6선, 미국은 많게는 뭐 8선, 9선까지 하거든요. 본인들은 이제 영원히 또 국회의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지역구에 또 이해관계가 이제 걸려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 지역구를 또 우선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까지는 말만 뱉으면은 마치 이제 전지전능한 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 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했었지만 실제로 이제 집권을 하고 나면 트럼프의 의도대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약간 이제 의회에서 견제와 균형을 또 달성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우리 국내 증시가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성장률도 굉장히 정체될 거고 특히 반도체나 2차 전지, 자동차 이쪽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악재는 이미 주식시장에 상당 부분 다 반영이 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가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이제 반등 흐름을 좀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트럼프 집권이 이제 한 달이 조금 못되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 이후에 특히 또 우리 주식시장은 거의 뭐 6개월, 1년을 또 선행해서 이제 반영을 하는 게 또 주식시장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제 지표 중에서도 가장 좀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게 주가 지수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가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이 좀 됐고 그 완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적어도 연말 연초까지 국내 증시가 단기 반등 흐름, 소위 말해서 이제 산타랠리가 한번 지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오늘 우리 국내 증시를 통해서 살짝 한번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리스크에서 이제 좀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오늘의 수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뭐 단연 이 종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까지 갔어요. 한 2주 전에 이제 펩트론이 또 SK 이제 뭐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상한가까지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3,000당 제약이 개장 전에 이제 호재성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서 상한가에 지금 안착을 한 모습이에요. 지금 북미 시장, 미국과 중남미 시장에서 역시나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독점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이 이제 체결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꼭 이렇게 올빼미로 무려 지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6개 기업이 유상증자 공시를 올빼미로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이 2개나 있었어요. 차바이오텍하고 지아이노베이션. 두 종목 다 오늘 이제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000당 제약 덕분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히려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부각되면서 유한양행, 3,000당 제약, 리가켄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강하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이제 PC 지표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예상치가 한 0.2% 정도 이제 증가였는데 0.1% 증가로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했죠. 그러니까 물가 가격 지표가 또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연준이 보수적인 이제 금리 인하 이제 방향을 채택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금리가 인하될 거다. 이런 이제 발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FOMC 회의 끝나고 점도표가 이제 공개되고 난 이후에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좀 후퇴했잖아요. 그게 우리 국내 증시에 또다시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이제 주말 지나고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던 게 약간은 좀 누그러지면서 투자 심리가 이제 좀 살아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전체적으로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00당 제약을 이제 수급 특징주로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7월 이후에 3,000당 제약이 근거 없는 루머, 특히 특허권과 관련된 루머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잖아요. 미국에서 뭐 특허 규제가 들어오면서 미국 쪽 진출이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실제 미국과 중남미 계약에서 독점적인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 특허와 관련된 노이즈 자체가 근거 없는 얘기다라는 걸 3,000당 제약이 직접 입증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테오젠도 최근에 이 특허와 관련된 노이즈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오히려 알테오젠도 오히려 특허권이 훨씬 더 좀 공고하다. 확실한 이제 특허 진입 장벽과 함께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SG 제형 변경과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3,000당 제약만 놓고 보면 지금은 아일리아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요거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 거잖아요. 근데 3,000당 제약은 한 발이 더 있죠.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지금 호재가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거든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3,000당 제약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이제 분수령으로 주가 이제 추세적인 흐름이 굉장히 좀 바뀔 수 있고 비만 치료제 쪽과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덩달아서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오늘 오전장 가장 큰 수급 특징주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후장 수급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보다도 훨씬 더 강한 섹터가 반도체 쪽인데요. 한미반도체를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지난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금요일 날 장중에 나온 보도라서 사실 이게 좀 묻혔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브로드컴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대규모 HBM 공급을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이제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서 브로드컴도 AI 가속기를 이제 대규모로 생산을 시작할 텐데 그 대규모로 AI 가속기를 생산할 때 필요한 HBM도 SK 하이닉스 쪽에서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반도체 사이클, 특히 레거시 D램 쪽이 다운 사이클이 거의 한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적어도 HBM 쪽만은 더 성장을 하겠구나라는 걸 요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테크윙, 뭐 PSK 홀딩스 이런 HBM 수혜주들이 반도체 종목들의 시세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 게 지금 브로드컴이 AI 가속기를 만드는데 엔비디아는 GPU를 가지고 AI 가속기를 만들잖아요. GPU에다가 HBM을 이제 탑재를 해서 이중 집적을 통해서 이제 AI 가속기를 만드는데 브로드컴은 GPU 한 세대 다음으로 이제 NPU를
가운데에 놓고 HBM을 이제 탑재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사를 통해서 또 NPU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NPU 다음으로는 뉴로모픽 이런 곳과 관련되어 있는 또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기업들 대표적으로 가온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 한번 또 주목을 좀 받을 수도 있겠구나. 지난주에 자람 테크놀로지라든지 에이징랜드 같은 이런 기업들이 브로드컴 이슈로 강하게 좀 부각이 좀 됐었던 게 요번에도 또 연장선상에서 가온칩스, 칩셋 미디어, 넥스트칩 이런 종목들로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는 것도 오후장의 한미반도체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로 한미 반도체까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도 편입 종목들 수익을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한화엔진이 7.5% 수익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선박법 발의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초당적으로 미국의 조선업을 살려야 한다. 요 이제 법안이 발의가 좀 됐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조선업이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HD 현대 중공업뿐만 아니라 이 기자재 종목들, 태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저는 이제 하나 엔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강이라든지 성광밴드 같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오늘 물론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워낙 이제 등치가 큰 업종들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이 약간 이제 좀 부각이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경기 민감 업종 중에서는 조선업종이 지금 가장 강하게 유일하게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업종은 조선업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금 단기적인 어떤 미국 의회에 뭐 통과되는 그런 기대감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이제 업황이 좋아질 수 있고 환율이 또 워낙 지금 고환율이잖아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이제 수주를 해놨던 거 이제 선박 인도가 하반기 때부터 이제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선박 인도가 되고 나면 잔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 잔금을 뭘로 받느냐? 달러로 수령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기대를 좀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조선업종은 어떤 정책적인 이제 제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고환율의 이제 수혜까지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고점을 좀 뚫고 있다라는 거 이제 착안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2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하나인지는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엑스게이트가 72% 수익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장은 또 지난 금요일 날 PC 지표 발표되고 나서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잖아요. 가장 세게 반등 들어온 게 결국 AI하고 또 양자 쪽이었어요. 네. 아이온큐가 지금 데이마켓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가지고 막 25%, 30%씩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퀀텀 컴퓨팅, 리게티 컴퓨팅, 아이온큐 이런 기업들이 최소 25에서 30%씩 이제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경고 딱지가 붙어 있어서 주가가 고점에서 약간 이제 좀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양자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엑스게이트라든지 KCS, 그다음에 이제 드림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이 단기 눌림목 조정을 만들고 오늘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차원에서 조금 가벼운 종목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양자 쪽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주목을 좀 해보시자. 지난주에 이제 조정받았던 요 눌림목 뭐 거의 21선 위에서 지금 눌림목이 완성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빠르게 5일선 위로 튀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눌림목 구간에서 양자 관련된 종목들, AI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간단하게 좀 짚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에이징랜드가 31% 수익 중에 있는데요. 브로드컴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뭐 브로드컴 수혜주 중에 가장 지금 세게 올라오는 종목이 에이징랜드하고 자람 테크놀로지 요 두 기업이에요. 팹리스 기업이면서 에이징랜드는 또 TSMC의 국내 유일한 이제 디자인하우스 파트너사. 그다음 자람 테크놀로지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브로드컴이 사실 뭐 통신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에 굉장히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거의 AI와 관련된 AI 솔루션을 토탈 패키지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실제로 가장 좀 브로드컴의 비즈니스와 좀 맞닿아 있는 기업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자람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이 가장 먼저 이제 부각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징랜드는 뭐 소개해드리고 딱 이틀 만에 주가가 30%가 넘게 이제 급등이 좀 나왔고 지금 약간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4만 원 저항이 걸려 있긴 합니다만 이 자리 위로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브로드컴 또 새로운 이슈 AI 가속기 관련된 이슈 말씀드렸잖아요. 칩셋 미디어라든지 가온 칩스 뭐 이런 종목들은 또 그 이슈가 부각되면 고점을 또 강하게 좀 뚫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기업들 중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홀딩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17,720원 현재가로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 11월 달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비만과 관련된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SK 팜테코가 최대 한 2조 원 가까운 GLP-1 유사체 원료의약품 CDMO를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원료의약품을 2조 원 가까이 이제 만든다라는 건 완성 제품인 GLP-1 유사체를 기반으로 한 비만 치료제의 생산량이 국내에서도 급증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것 때문에 일라이릴리가 됐건 뭐 노보 노디스크가 됐건 우리 국내 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뭔가 이제 좀 딜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제가 연말 연초에 빅딜이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삼천당 제약도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머크사가, 키트루다를 개발한 머크사가 중국의 한서제약하고 무려 총액 2조 9천억 원짜리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이제 빅딜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 내년에도 비만 치료제가 계속 성장을 한다는 얘기고, 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비만 치료제, 이 GLP-1 유사체가 핵심적인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인벤티지랩은 마이크로플루이딕 기술을 가지고 1개월 약물 제형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노보 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 혹은 베링거 인게라임하고도 지금 최근에 파트너십 계약이 체결이 됐었거든요. 뭔가 이제 빅파마와 1개월 이제 제형 계약이 이제 체결이 좀 되고, 내년부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비만 치료제 약값 떨어뜨리는 거. 일론 머스크가 특히 이 비만 치료제 약값 인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약값을 떨어뜨리려면 1개월 제형 빨리 개발해야 되고 경구용 제형 빨리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어쨌든 빅파마들과의 이제 합종 연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22,000원 1차 목표가 한번 제시해보고 손절가는 15,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16,800원 현재가로 GST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반도체 업종이 뭔가 이제 분위기가 좀 살아나니까 여기저기서 언급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지난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를 뭐 저뿐만 아니라 아무도 얘기를 안 했었어요. 워낙 지금 업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안 좋았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내년까지 상반기까지도 레거시 디램 분명히 다운 사이클이에요. 근데 AI PC, AI 노트북, 또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 대한 이제 개화,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 특히 서버 쪽은 또 교체 주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가 되면 메모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충분히 이제 좀 살아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주가는 항상 6개월 정도는 선행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비관론을 딛고 지금부터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브로드컴까지 이 가속기 시장에 진입을 좀 한다라고 하면 외형 확대, 특히 HBM 시장만은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들을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미 반도체, 테크잉 뭐 이런 종목들 잘 아시겠지만 GST는 액침 냉각과 관련된 또 국내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이제 부각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창신 메모리의 또 가장 대표적인 고객사 중에 하나가 GST거든요. GST에는 또 본업도 칠러, 스크러브 장비, 본업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이제 바닥권에서 오늘 122평 장기평을 좀 뚫어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추세 전환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GST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게 될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산타 랠리를 앞두고 지금 주도업종 종목들이 좀 살아나고 있죠.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공략을 하셔야 될 만한 유망주들 오늘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해놓은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